네, 이번에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네, 이 자유낙하 운동은 일단은 정의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단어. 네, 공기저항이 없을 때. 이때는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어떤 힘만 받냐면 중력만 받아요. 중력. 그래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뭐만 받는다?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거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네,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중력. 그리고 공기저항이 없을 때라는 요 단어. 네,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뭐 방향도 물론 다 있지만. 그래서 이 공기저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중력만을 받았느냐 아니면 다른 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도 운동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만을 받아 운동하는 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옆에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나 다중성광 사진이죠. 다중성광 사진, 다중성광 사진. 다중성광 사진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냐면은 네, 시간의 의미가 계속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공이 여기에 있다가 두 번째는 여기에 있다가 세 번째는 여기에 있다가 네 번째는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떨어질 때 요 거리, 두 번째 떨어질 때 거리, 세 번째 떨어질 때의 거리의 폭을 한번 보자는 거죠. 거리의 폭을 보니 거리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다중성광 사진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 찍었다라며요. 찍었다며. 그러니까 처음 1번과 2번 사이에 걸린 시간과 2번과 3번 사이에 걸린 시간, 3번과 4번에서 걸린 시간이 다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다중성광 사진에서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속력. 그러면은 거리가 점점 커진다라고 우리가 지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의미는 결국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네, 바로 이렇게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속력이 증가를 하는데 얼마만큼 증가를 하느냐?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1초에 이만큼 증가한대요. 9.8m/s씩 증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있으면 이때는 0초일 때는 속력이 0이겠죠. 그러면 공이 떨어져서 1초가 됐어.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은 1초 지났을 때 속력이 9.8씩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2초가 지났어요. 2초. 그럼 이때 속력은 9.8씩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9.8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19.6 이렇게. 3초 지나면은 더 간격이 멀어지겠죠. 이거는 속력이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속력은 9.8 곱하기 3이겠죠. 9.8 더하기 9.8 더하기 9.8이니까. 그러면은 29.4m/s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속력의 증가폭은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랑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자유낙하 운동의 해석, 네, 그래프 관련된 해석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일단은 속력 시간 그래프죠. 시간과 속력 네, 그래프에서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옵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초, 2초, 3초, 4초 그러면은 우리가 1초에 속력이 얼마만큼씩 증가한다고 했었냐면요 9.8m/s씩 증가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속도, 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 상수,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 그냥 나오는 값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요 값은요 9.8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두 개랑 관련이 있어요. 지구의 질량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 이 두 개와 관련이 있는데 질량이 값이 정해져 있고요. 반지름의 값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가속도 상수 9.8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질량에 따른 낙하 운동 그리고 낙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초가 지나면은요,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9.8이 된다. 2초가 지나면 9.8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19.6이 된다. 3초가 지나면 29.4가 된다. 4초가 지나면 39.2의 속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은 점점 빨라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비례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울기를 우리가 구해봐야 돼요. 기울기. 네,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프에서는 x의 증가량이 시간분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시간분의 속력.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1 빼기 0, 요 부분만 1만큼 증가를 했죠. 그리고 9.8 빼기 0, y축 계산을 하면은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시간분의 속력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울기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해요. 시간분의 속력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학교 수준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걸 구했는데 9.8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해도 돼요. 2분의 19.6 얼마입니까? 9.8이죠. 3분의 29.4 역시 9.8.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3초에서 2초 뺐어요. 그럼 x의 증가량은 1이죠. y의 증가량 29.4 빼기 19.6이니까 9.8. 그래서 기울기는 역시나 9.8.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중력가속도 상수, 중력가속도. 1초에 9.8m/s씩 증가. 그리고 나중에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우리가 질량 가지고 우리가 무게를 구할 때, 중력의 크기를 구할 때 이 9.8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졌던 거 기억나요? 어떤 운동에서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등속 운동에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 그리고 뭐 여기에 시간까지, 이때 시간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여기의 뭐를 구했었냐면 면적을 구했었어요. 면적.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없느냐, 이동거리를 구할 수 없느냐, 이동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 아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는 1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느냐를 구한 것이고요. 만약에 2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여기까지 면적을 구하면 돼요. 삼각형의 면적.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요겁니다. 요거. 네, 요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 역시 뭐였냐면은 이동 거리였습니다. 이동 거리. 이동 거리. 그런데 아래 면적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다 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